3분기에 메탈 하락이 좀 있었다. 이번 3분기 실적만 좀 잘 나와준다면 4분기 때부터는 추가적으로 회복세가 나오면서 2차전지 쪽에서도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좀 받아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매의 신 윤지훈 TV 윤지훈 대표님과 함께 또 핫한 종목들 잘 갈 수 있는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정말 열심히 좋은 방송 많이 만들었는데, 자, 2차전지 얘기를 먼저 할 텐데, 2차전지가 뭐 워낙 뜨겁다가 요즘은 조금 쉬는 듯, 에코프로는 안 밀리고, 그죠? 네. 또 포스코도 좀 움직이고, 또 좀 움직이긴 합니다. 2차전지 다시 관심을 가져도 될 때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2차전지 쪽을 일단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에코프로가 당연히 이제 1순위로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네. 뒤쪽에서 이제 뭐 LNF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급들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가 이번 실적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 이슈부터 먼저 좀 풀고 가도록 하면은 예. 네. 이번에 지금 이제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수익성이 좀 저조했던 모습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다행히 이제 판매 쪽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좀 안정적이었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흐름들을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리튬이랑 리사이클 쪽에 이제 사업 영업이익 또한 좀 준수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여기서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거는 3분기에 메탈 하락이 좀 있었다. 메탈 가격이 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만 좀 잘 나와준다면 4분기 때부터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회복세가 나오면서 2차전지 쪽에서도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좀 받아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3분기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이고요. 4분기 때부터 추가적인 회복세가 나오게 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쌓인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익절할 준비들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혹시라도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매수 공략을 해야 될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라고 조금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워낙 사실 오를 때 많이 올랐었고요.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이나 원자재 가격 하락, 그게 이제 가격에 전가되면 3분기 수익성 악화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을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시장이 반영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차 전지가 꺾였다, 망가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네. 다시 오르게 되면 이제 주도주가 또 그 가운데서 뭘까 하는 것인데 역시나 뭐 에코프로예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의 실적부터 일단 관심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LNF도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LNF 쪽에서도 수급들이 좀 받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월요일 기준 이제 EM 플러스가 또 흐름들을 받아주는 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등 뭐 대장으로는 에코프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뒤쪽에서는 LNF라던가 뭐 EM 플러스라던가 다른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포스코는 어때요?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에 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뭐 여전히 공매도는 많은 종목으로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제 투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포스코홀딩스가 2023년도 7월달까지 개인들이 7조 넘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줬었고 단연 압도적인 1등으로 차지했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2차전지 쪽에서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포스코 DX랑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끌고 올라가게 되면서 뒤쪽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붙어주는 모습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2차전지로서의 뭔가 매력적인 모습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포스코 DX나 그룹주가 주목받으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룹주의 흐름들을 좀 강하게 받아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그룹주랑 그다음에 포스코에 있는 그룹주랑은 약간 조금 이질적인 조금 느낌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물론 이제 나중에 2차전지의 랠리가 나오는 4분기 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2차전지주로서 큰 매력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잠시 후에 이제 조금 가격 전략은 좀 따로 잡아보고요. 그러면 양극재는 어때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극재 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면 뭐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눌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LNF는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양극재 업체들도 괜찮아요? 아니면 좀 3분기는 좀 조정이에요? 지금 이제 이슈 자체가 이번에 최근에도 이슈가 나왔던 건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극재 쪽에서는 수급들이나 아니면 관심들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다. 단 그래도 음극재 쪽에서 흐름들을 주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랠리가 나와서 끌고 간다면 당연히 양극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양극재가 어쨌든 배터리 용량을 따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주행거리예요. 주행거리가 그렇죠.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주행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은 떨어질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극재 쪽에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관심은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는 얼마나 충전 속도가 빠른가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음극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흐름들을 같이 좀 잡아가면서 포트를 꾸릴 때에도 양극재만 남고 음극재만 담고 하기보다는 두 개를 좀 적절하게 섞어주는 게 포트의 좀 안정성도 그 다음에 슈팅이나 급등을 보기에도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조금 생각되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 업체는 여전히 좀 재미없죠? 무겁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네. 그렇죠. 좀 아무래도 무겁고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도 흐름들을 줄 때에는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도 2차 전지 있는 쪽이 유독 좀 상승을 보여줄 때도 좀 강하게 보여주고 흐름들도 세게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트의 조금 중심으로 잡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공략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3분기가 조정 시점이 매수 시점으로 보셨는데, 자, 가장 뭐 관심 있고 또 좋게 보신 게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 그다음에 보유자들 어떤 가격 전략 가지면 될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네.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면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차트를 좀 모아주는 느낌으로 좀 가다가 시세 분출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예. 그 뒤쪽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들이 연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자리에서 잘 버텨준다는 얘기는 위쪽에 또 130만 원 부근대 있는 저항 자리를 아직은 뚫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버텨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이평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평선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었을 때 네.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또 조금 받쳐주려고 약간 하면서 정배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이평선과 맞이하는 마주치는 그런 구간들이 온다면 다시 한번 더 시세 분출이 조금 나와서 최근에 나와 있는 신고가 자리 150만 원대의 자리들을 도전하러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단타 성향이 있으신 분들만 매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은 조금 메리트는 없습니다. 오히려 좀 떨어질 때를 조금 노려보거나 네.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파동이 나와서 지금 자리에서 중장기로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만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4월달이 4분기가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좀 매수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하락폭이 내려오게 된다면 중장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홀딩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거나 난 단타 성향으로 한 번 정도는 거래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거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부터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투자자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 구별해서 딱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덧붙일 게 별로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봐주십시오. 포스코 홀딩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못 올라서 그렇지 사실 빠지지도 않아요. 이 주식은 그죠? 진짜 안 빠지는 주식이고 그에 비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관심이 많지만 홀딩스는 사실 조정을 좀 받고 지금 치고 가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전략은요. 네.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봤었을 때 좀 잘 눌러주다가 이번에 조금 틀고 올라와주는 느낌들이 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 보신 분들은 이제 21선 위로 조금 올라와서 오늘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는 있다. 물론 이제 60만 원짜리 저항 자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예. 해당 자리를 넘어가야 65만 원짜리도 열리고 그다음 신고가 자리도 다시 한번 더 노릴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단타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기로일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은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익절을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상관없는 단가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자리에서 뚫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매수하면 그렇죠. 되고 아니면은 뭐 뚫고 올라가면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신규자들 애매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약간의 배팅 성향으로 한번 진입을 했다가 하루 이틀 내에 못 뚫어준다.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은 다시 빠져나와서 재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그런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은 대기. 초보자분들은 대기하시고 약간 여기서 중수 이상이다. 내가 주식 한 4년 이상 해서 어느 정도 파동을 파악할 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한번 진입했다가 하루 이틀 내에 못 뛴다 또는 2, 3일 내에 못 뛴다라고 한다면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준비하시면서 단타적인 거래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나는 좀 더 편안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3분기 실적 우리 에코프로 나오게 되면서 2차 던지 조정하면 나와줄 때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떨어져도 부담 없는 종목이니까 좀 떨어지는 것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생각해서 가격 방어를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중장기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예.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사실 2차 전지 쪽에 약간 지주사 성격으로 대장주잖아요. 네. 그럼 둘 중에는 뭐가 낫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에코프로지 뭘 물어봐. 포스코홀딩스는 이제는 포스코홀딩스를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제가 우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뭐 둘 다 사거나 둘 다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만 두 개 중에 뭘 사지 이런 고민이 있다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과 똑같이 느껴지는데 네. 저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또 추적을 해오고 그다음에 2차 던지가 움직여줄 때 그래도 우리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또 등락도 나름 또 크게 나왔어요. 대형주고 그다음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크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왕 한다면 나름의 대장주로서 또 우리 에코거지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에코 없는 사람들, 에코프로 없는 사람들을 에코거지라 불렀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포모예요. 내가 이 종목이 없다라는 거에서 느껴지는 이 외로움 때문에 느껴지는 거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또 다시 한 번 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에코 프로에 대한 좀 매수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주주가 아닌 분들은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에코프로가 정말 없어서 소외됐던 게 많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모멘텀이 붙을 수도 있고, 그죠? 대장주로서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이고요. 네, 포스코홀딩스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쵸. 또 선택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추적하고 알고 있고 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내가 종목에 대해서 모르다 보면은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분기 실적이 하락을 했었을 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을 때 내가 종목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당연히 물어보러 가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내가 불안하다 보니까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을 그 다음에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코프로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나 추적해왔었는데 포스코는 안 좋나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에게는 예, 예. 아니다. 포스코도 좋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쪽도 당연히 좋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땐 다 같이 가요. 그죠? 올라가는데 맞아요. 뭘 고민할 거 있어. 그죠?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면 그냥 내가 잘 선택한 거지 종목을. 그죠? 맞죠. 근데 흔들리면 올라갈 때 이거 뭐지? 왜 빠지지?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되거든. 밸류를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EPS를 봐야 되고 BPS를 봐야 이런 걸 봐야 되잖아. 그죠? 맞아요. 떨어질 때 근데 봤던 종목이면 이게 이렇게까지 밀릴 건 아니지. 이게 얼만데 버틸 수 있는 건데. 그죠? 모르면 이제 휩쓸려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주식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매매를 하다가 주가가 떨어졌었을 때 좋은 종목이면 그 기업적인 가치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떨어진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일 겁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종목에 대한 이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종목이 빠지는 게 기업적인 문제가 생겨서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손절이 나가게 되는 거고 오히려 물렸다라고 생각해서 올라왔었을 때 그냥
조금만 수익 보고 팔고 나오더니 결국에는 슈팅 나와서 올라가더라. 에코프로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2023년도 이제 넘어와서 막 7월달에 슈팅 나서 막 올라가는데 제가 에코프로 털었더니 그 다음부터 올라가요. 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털었더니 올라가요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가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3분기, 4분기를 생각을 해서 주식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공부를 좀 잘해서 내가 기업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네. 잘 홀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뜨거운 관심 있는 2차 전지 이야기 그중에서 특별히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매매신 윤지훈 TV 윤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